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황망히 떠난 청춘들을 기리는 시민들의 애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김길수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맨발의 소녀 2명이 잔잔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지난달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연입니다. 미국의 K-팝 동호회 회원들은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다 또래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에 함께 아파하며 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My heart sank when I found out how many people were hurt and how many people were deeply affected by it. And I just hope that the families that are related to anyone who was injured or deeply hurt are doing all right, and that they're in my thoughts and prayers, and I hope for a lot of people, and I hope that they get. 미국 캐롤턴시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지역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일어난 참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축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끔찍한 사고로 숨진 젊은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와 묵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고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됐습니다. 부모들 입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요. 다시는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해외 동포들도 다 똑같고 모든 국민들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추모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사 당시 친구들과 이태원에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는 한 여성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think the main thing is just having crowd control, more authority, just guiding people and having like a specific way where people can walk. Be more cautious of the area and have like a map at least. 고국에서 일어난 참사에 미국 동포들은 아픔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당분간 계속해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캐롤턴시에서 YTN 월드 김길수입니다. 미국에선 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입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 동포들을 비롯한 실수요자들은 임대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치솟는 임대료에 이래저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양수연 리포터입니다. 미국에서 12년째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는 신보경 씨.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든 주택 매매량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년 3분기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시기이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스턴도 마찬가지로 다른 때에 비해서 현저히 매물의 수가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뉴 컨스트럭션도 지금 많이 중지된 상태이고요. 지난 9월 미국 내 주택 매매량은 471만 건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돌발 변수에 매수 심리가 크게 얼어붙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적은 겁니다. 집값은 지난 7월부터 2달 연속 내려갔지만 구매 희망자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 여파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 고정금리가 7%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서 30년 고정금리가 7.5% 정도가 되면 제가 거의 한 달에 1,000불 이상을 더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주택 매입이 어려워지자 수요는 임대 시장으로 몰려 임대료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스턴에 있는 침실 1개짜리 집의 월 평균 임대료는 $3,060, 휴스턴은 $1,390에 이릅니다. 한 달 만에 각각 약 6%와 4.5%나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유학생들은 1,40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에 물가 상승,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져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집 자체 구하는 게 사실 예전 비교하면 좀 더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이제 렌트값도 오르고 이제 물가 자체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집값이 정점에서 10에서 15% 떨어지고 주택 시장이 2차 대전 이후 두 번째로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더 오래, 더 많이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임대료를 잡아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국이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YTN-월드 양수연입니다.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에 고통받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식료품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선단체를 찾는 이용객이 정점을 찍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을 고르는 알뜰족도 늘었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장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물건을 내려 실내로 옮깁니다. 과일과 유제품, 빵 등 각종 먹거리를 기증받아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푸드뱅크입니다. 푸드뱅크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약 3년 동안은 35%나 급증했습니다. We're very fortunate the people that can give are giving. The challenge is the volume of people that we're serving right now. The 1 month was almost 36,000 people in 1 month through one program. 이처럼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등 식비 줄이기에 나선 건 취약계층만이 아닙니다. 대형마트에선 유통기한이 임박한 이른바 떨이 제품 목록을 온라인에 올려두면 소비자가 결제 후 찾아가는 방식이 인기입니다. Breads, meats, yeah. So anything for the freezer. 40% off, sometimes 50, depending on the item. It's a pretty good deal, you know. Both from consumers, so we've seen more people installing the Flash Food app and making purchases for the first time. We've seen that, triple in terms of its popularity. 캐나다 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건 치솟은 식료품 가격 때문.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올해 9월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나 치솟았습니다. 4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비료, 천연가스 등의 생산, 배송 비용 상승과 노동력 부족, 코로나19로 망가진 공급망이 그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한인 사회를 비롯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 큽니다. 이것저것 다 평소처럼 집는 것처럼 집었는데 이제 6, 70불 하는 게 갑자기 마지막 영수증에 8, 90불 이렇게 찍히면은 수치상으로 체감상 20, 30%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선 캐나다인 10명 중 2명이 비용 문제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아예 식사를 건너뛴다고 답한 상황. 당국은 식료품 가격 인상 배경에 불공정 거래는 없는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결과도 내년 6월에야 나올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YTN-월드 장지훈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한 포르투갈도 고물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이른바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는데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현지 분위기를 남태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으며 30년 만에 최고치로 뛴 포르투갈.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 여름 한국 돈으로 2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긴급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는 물가 급등을 억제하고 각종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자금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난달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27%나 상승했고 식료품 가격도 19% 넘게 올라
3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10유로 이내에서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이 요즘에는 10유로가 가격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외식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그리고 쇼핑도 한 번에 특히 세일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향으로. Se calhar 20 euros para fazer alguns dias de mobilidade e de repente com esses 20 euros já não chega e portanto são essas pequenas coisas. E tentamos comprar mais as marcas brancas para tentar poupar bocadinho nas compras.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포르투갈 정부가 이번엔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달 임금이 376만 원 이하인 이들에게 125유로, 약 17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수혜 대상자만 500여만 명. 포르투갈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가 상승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Outubro para um ano inteiro em que a inflação está a aumentar, 125 euros, não pagam o que foi aumentado neste ano. Mesmo a gasolina também estão em preços exorbitantes e pronto, acaba por ser um pouco complicado. Nós percebemos que pronto, sempre é uma ajuda, mas não é suficiente. O governo está a dar, não é para todos também, e é insuficiente, realmente não chega para colmatar a inflação que vamos ter, não é? É isso.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포르투갈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떨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포르투갈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YTN월드 남태호입니다. 한국과는 미수교 국가인 중남미 쿠바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쿠바 현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한국말로 발표한 건데요.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한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나라 쿠바. 대한민국과는 미수교 상태지만 2010년대 한국 드라마 열풍을 시작으로 1000명 단위의 한류 동호회가 있을 만큼 한류가 인기인 나라입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쿠바에서 한국어로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참가자 대부분은 한국어와 관련된 자신의 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고 한국 문화와 쿠바 문화 너무 달라서 궁금했어요. 한국어 실력은 향상하고 더 나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수도 아바나에서 자동차로 약 8시간 떨어진 까마구에이 지역에서 온 참가자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발표해 1등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꿈은 작은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위해 지금도 혼자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있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쿠바는 지난 8월 일어난 대규모 원유 저장고 폭발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대회를 주관한 아바나 한글학교에도 정전 사태가 잇따른 겁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학생들은 한국어를 향한 열정으로 수업을 듣고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많은 쿠바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제 용기 있게 자신들의 꿈을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다음에 한국인으로서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약 100년 전 쿠바로 이주한 한인의 후손들도 현지 청소년들의 한국어 실력에 감동했다는 반응입니다. Bueno, yo sentí que fue algo muy especial ver cómo 10 jóvenes cubanos hablaban el coreano con tanta fluidez, con tanta amor, con tanta fuerza y hablando de su sueño, eso fue una experiencia especial.
비록 미수교 국가이긴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어를 배운다는 쿠바의 청소년들. 언젠가 두 나라가 공식 수교 관계가 된다면 자신들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쿠바 하바나에서 YTN 월드 정한나입니다.